그날은 이게 남자분이에요. 갑인생이. 갑인 신미 개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이 여자분이신데, 임술생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같은 회사 여직원이거든요. 회사 여직원인데, 어머니 저 화면 나오네요. 네,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잠시 오셨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데 전혀 관계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여자분 생각만 하면 갑자기 그 여자분은 뭐 해줄 일 있어가지고 일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한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잊으려고 하는데도 아무튼 또 기억하면은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알던 여자도 아닌데 회사 직원인데 왜 내가 그 여자만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아픈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아래 사준 찢어질 때 아프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참으로 이상하다. 제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드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께서는 전생에 이분 엄마셨습니다. 이 여자분 전생에 여자분이 전생에 본인 갓난 애기였고, 그 남자분이 여자였는데, 여자분이 이제 아이로 나왔어요. 갓난 애기. 그 시절에 홍수가 났는데, 그때 물에 빠뜨려서 아이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인데, 그것이 무의식 속 영역에 저장돼 있어서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겁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전생을 보시는 소스는요, 우리가 우리 현생을 보는 소스는, 현생을 보는 소스는 보통 이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보잖아요. 일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전생을 보는 사주 보는 소스는요, 일간 중심으로 사주 보는 게 아니고요, 연주 중심으로 사주를 보시면 돼요. 연주 중심으로. 예,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연주. 예, 연은 맨날 우리가 배웠듯이 조상 짤이고, 자기 무의식의 영역이고, 자기 전생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연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연주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의 글자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물바다잖아요. 물바다인데 자식이 여기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여자라면 이게 자기 남편 아니요. 그렇죠? 여자의 정관이잖아요. 남자가 애 데리고 온다고 품고 있었네. 그렇죠? 품고 있는데 어떻게 쓸려갔잖아. 해묘미로 쓸려갔잖아. 왜 쓸려갔어요? 이 여자 봐봐요. 개수일주죠. 임일주죠. 뭐가 많아요? 비견겁제가 많죠. 비견겁제가 형제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괴강이잖아요. 전생에 임술일간이니까, 전생에 임술연에 태어났으니까 전생에 괴상한 흉사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괴강이라는 게 천괴라 그러잖아요. 천재지변. 천괴란 말이에요. 천재지변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괴상한 일들, 우리 괴강운 맞이하면 괴상하게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그런 괴상한 기운을 만났다는 얘기죠.
예, 전생에 그런 역사가 이제 일단 이 사주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 사준 임술 개강이 떠 있네요. 하늘에 임수가 떠 있으니 큰 홍수가 났는데 술중 정화, 신금은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간에 무, 개, 개, 임으로 돼 있었죠 아까. 무개, 개임 으로 보면 홍수가 나고 댐이 무너져 큰 물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겠죠. 그런데 옆에 계묘가 있으니 내 형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모는 다른 형제를 구했지만 나를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계묘. 형제가 있었는데, 예.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물상을 보세요. 물이 쫙 있는데 여기 무토가 막고 있죠. 예, 무토가 막고 있잖아요. 이게 저수지죠. 예, 이제 그 물에 다 뭐예요? 오묘파 깨진 거죠. 뭐 궁극적으로 이제 사주 공부에서 가셔야 되는 길은 이제 글자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물상이 좀 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물상이 보여요. 네, 물상이. 그러니까 물상이 이제 보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글쎄 우리 여러분들 여기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상 터지라고 여기서 인월부터 축월까지 쫙 올려놨거든요. 물론 이게 간략본이긴 한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육식갑자가 다 나와요 사실은. 육식갑자가 인월의 특성에 대해서 쫙 나오고 인이라는 그러니까 인월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민, 예? 이민, 그 다음에 갑인, 병인, 경인, 무인 이런 글자죠. 그런 글자의 상들을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것이 경인이다. 인월의 무토는 문명과 광명으로 가는 길을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귀찮은 존재이니 불만이고 골칫덩어리인 것이 무인이다. 그러니까 무인 간지를 가진 사람은 자꾸 자기가 불만거리를 많이 갖게 돼 있단 말이죠. 방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밑에 편관이 있으니까 툭툭 튀어나오죠. 툭툭.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무인일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일관들이 좀 꼬장꼬장하게 보이죠. 왜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나를 방해하느냐? 에? 방해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정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인일관 구조 잘못되어 있으면 아주 피곤하죠. 그렇죠?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오픈해드렸으면 이거 가지고요 이 글 쓴 사람이 뭘 전달해 주려고 막 곱씹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쓱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여기에서 육식갑자가 다 나오잖아요. 인월부터 축월까지. 뭐 예를 들면은 기사다 그죠? 기사죠? 여기 월이. 그럼 이 사람은 학문 성취를 할 때 기사의 모양을 갖게 돼 있단 말이죠. 기사의 모양이 뭐예요? 내가 다 한다죠. 내가 다 한다. 그 학문을 발판으로 내가 일어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식갑자의 간지의 그 각각의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 간지의 물상을 모르면요 죽어도 사주 못 깹니다. 죽어도. 예, 거기 뭐 글 올리시면 등업은 바로 시켜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등급 해드렸습니다. 신월 간모님 대신에 나중에 가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물상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이 그 갑자을축 병인정명 이 물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물상을 모르고 그냥 갑은 목이고 자는 수다,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이게 공부가 안 느는 거거든요. 갑자 한번 볼까요? 갑자. 자월은 12절기 중에 동지에 포함된다. 이 시기에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간의 곡식이 가득 차 있는 시기를 말한다. 해수 수렴 운동이 완벽히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이며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대설에서 동지 사이의 시간적 흐름을 말한다. 절기의 이름은 대설이지만 실제로 대설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드물며 눈이 많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절명을 대설로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시기에 눈은 보리의 이불이 된다 하여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리를 잘 덮어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설이 많이 오길 기원했다는 거죠. 기원이. 이처럼 만물의 극단적인 수축은 그러니까 막 추우니까 움츠러들겠죠. 내면의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창조를 위한 운동이며 그것이 정점을 이르러 새로운 생명을 부활시키는 시기가 동지다. 그래서 자에서 모든 양기가 일양이 희생이 되죠. 응축되었을 때 가장 극단으로 응축되어져 있는 뭉쳐있는 기운이 자죠. 해는 완전히 뭉쳐있는 기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하고 을해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씨앗의 형태로 보존되는, 그러니까 곡식이 다 자자 붙이죠. 오미자, 구기자, 결명자, 유자, 탱자, 미자, 순자 아닙니까? 예. 씨앗이란 생명의 부활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월은 그렇게 절정의 음기에서 새로운 잉태와 창조를 가진 변화의 변혁을 의미한다. 자월의 기운은 모든 기운의 작은 형태로 하나 집약되어져서 그 밀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면 화학적으로 열이 발생되므로 그 열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뭉쳐져가지고 열이 난다는 소리가 핵융합이죠. 핵융합. 그렇죠? 어떠한 물질을 압축 또 압축시키니까 나중에는 그 분자와 원자끼리 서로 부딪혀서 열이 나잖아요. 그게 무한분열이 이제 돼서 팽창하죠. 그게 자란 말이죠. 자월생은 프로가 많다. 설득과 수긍을 시키는데 능통하다. 그러니까 반대작용을 한단 말이지.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높이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월이 웅크려져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굉장한 그 내면의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면에 아주 작은 놈인데 아주 빤치력이 좋은 놈이죠. 그게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음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양적이고요. 진취적이고 프로죠. 그리고 날카로워요. 딱 뾰족하게 뭉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 이상한 마력을 가졌다. 자들이. 호프님 갑자월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라니까요. 이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뭔가 꿈과 이상을 향해서 아주 배고픔에 지쳐있는 사람이 자월생이죠. 맞아용.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즉 논리상 문제 규칙, 논리상의 문제, 규칙상의 문제, 기분상의 문제로 잘 풀리지 않는 일을 쥐자짜 가진 이가 나서면 말 한마디로 해결해내는 경우가 많다. 즉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마력을 가진 이는 자를 가진 이는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월의 이제 근데 갑자는요, 보세요. 무자 나오고, 갑자는 자월의 수는, 자월의 목은 산중도인이 도에 대하여 설명하려는 것과 같음이니 세상 사람이 알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자월에 저 먼 이치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목적성이고, 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분출해 나가는 거죠. 갑목은 의기이고 분출이니 그 뜻과 이상은 자수에 응집되어 감춰져 있으니 갑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신명을 이룬 사람이어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엉뚱하고 고독하지만 그 의기만큼은 꺾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그래서 갑자는 소신이고 분발이나 너무 급한 것이고 독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갑자월생이면 호프님 반드시 그런 기질이 있게 돼 있어요.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면 내 마음대로 휙 해버리는 거죠. 갑자는 이제 이런데 만약에 뭐 해월이다. 해월은 또 완전히 다르죠. 해월은 입동절기로서 땅굴 속에 이제 김치하는 시기죠. 김장 준비, 여념이 없을 것이다. 겨울이란 이렇게 만물을 저장하고 응축하는 것으로서 해월은 겨울을 위한 저장과 응축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를 말한다. 오행적으로 수는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오행론에서 수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수를 생각하며 잠시 까만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곳 대전도 하늘의 별빛은 보이지 않는다. 내 작은 소망이 있다면 고즈넉한 초의 이런 얘기를 읽고 있나 내가? 다시 돌아가 이 우주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태초의 우주 빅뱅에서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빅뱅은 대폭발이 있은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는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 우주 어떠한 중심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그 알갱이들 사방에 흩어지면서 우주 또한 다시 대폭발이 계속된다. 아무튼 이런 그래서 지구가 생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의 빅뱅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폭발을 하지만 폭발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꾸 뭉치죠. 이제 그 먼지 덩어리들이 막 뭉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뭉친 게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운이 태양도 소진이 되겠죠. 그렇게 소진이 되면 별은 붉은 별에서 점점 백색 별, 금기가 되죠. 태양의 어떤 그 운명도 백색 위성이 되고 밀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덩치는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만물이 목화에서는 이렇게 확장됐다가 금수에서 쪼그라들잖아요. 태양의 궤도도 지금은 이제 태양은 젊은 별이니까 저렇게 활활 빨갛게 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쪼그라들 거라는 거죠. 그게 금운동이고 이제 금운동이 이제 그게 한계에 이르면 이제 엄청난 중력이 생겨나서 내부를 빨아들이는 확장의 힘이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블랙홀로 바뀌는 거죠. 그게 하얀 백색 위성이 이제 밀도가 점점 뭉쳐지면 점점 이제 외부의 것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주의 까만 흑점이 되는 거, 그게 블랙홀인데 해월은 이런 블랙홀과 같다.
모든 것을 흡수하고 담으려고 하는 우주 전체. 그러니까 해월생들이 주워 담으려고 하는 이제 동작이 상당히 많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예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월생들은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 자기한테 주워 담으려고 하는 욕심. 그러니까 그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 됐건 명예가 됐건 항상 그러니까 요동을 치죠. 그리고 운에서도 해수를 만나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해월의 목은 어린 것이니, 그렇죠? 해월의 목은 어린 것이죠. 부드러운 것이니 부드러움 속에 냉정함이 있고 그 차가움 속에 부드러움이 있다. 해월의 목은 대단히 집중이고 집착이며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자기만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렇죠? 막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는 대단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을에는 그런 기질을 그러니까 막 주워 담다 보니까 자기가 수생목을 받아가지고 학문적인 성취나 예능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들의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월의 목은 굴신 속에서 집념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도 함께 겸비한 것으로서 예술가적 기질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의뢰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육식갑자를 결국은 다 이제 그 갖춰야 된다 라는 것이죠. 생김새요? 생김새 뭐 대충은 알지만은 뭐 대충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 생김새까지 추론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주는 역수를 해도 되나요? 어떤 사주요? 신의 경인 원료 김효 이 누구세요, 이거? 신의 경인 원료 이사주 누구십니까? 남자분이세요? 환상질기기님. 일단 인월생이신데, 예, 인월생이신데 이제 그 화를 못 얻으셨는데 운에서 저 병정화 잠깐 얻으셨죠? 예, 병정 얻으시고 지금 병술대운 중이신가요? 을류대운 넘어갔나요? 이제 잠시 좀 예, 병술대운이세요? 그러니까
자, 41, 11, 21, 30일, 40일. 을류대운이시네요. 이제 화려한 날이 지나갔죠. 예, 화려한 세월이 지나가고요. 41세 되셨으면. 예. 한때 무엇이요? 이런 기술 재능으로 인하여 관록이 빛나는 세월들이 있었다. 아, 그쵸? 그런데 병술대운 중에, 이제 그것이, 쇠퇴를 하고, 이제 폼은 안 나지만, 이제 실리적으로 이제 채우는 날들이 좀 이제 오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자영으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으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 자체가 그런 이제, 뭐랄까, 형벌을 요하는 일. 예? 그니까 좀, 충동적인 거, 좀 위험한 거, 강제적인 거,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재물 득제가 이루어지는데, 예. 대체로 이제 지금 현재 경인 신묘를 걸어오면서 현재의 운세는 좋다고 보기가 어렵고, 내년부터 올해 좀 올해 변화가 좀 있겠죠. 올해 변화를 생각가지고 계시는 거고, 내년부터 좀 이제 변화한 이후에 내년부터 이제 차차 풀리게 되겠죠. 흐름 자체가. 예. 아, 그렇죠. 직장이죠. 육아 직장이잖아요. 직장 생활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운 바뀔 때, 이전에 병술대운 같은 때는 이제 화려하게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보직이 좀 파워 있고 멋지고, 뭐 이렇게 알리고 유명 따라서 이렇게 그런 보직을 갖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폼은 안 나는데, 좀 더 편안하고 실리적이고 이런 보직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가 꼭 좋은 것은 없죠. 그리고 이 사주가 제가 보기엔 역술인 사주 이렇게 쪽으로 완전히 전향을 해서, 예, 공부하시는 건 계속 하죠. 전향을 해서 뭐 하실 사주라고 보이진 않아요. 예. 아, 만세력 어플 만들고 있어요? 한상질기님? 아, 하늘도마뱀? 아, 잘 좀 만들어주세요. 덕분에 이제 가끔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거. 예. 근데 이제, 예. 나중에 잘 만들면, 예, 좋을 것도 같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성이 해수잖아요, 이 사주가. 그렇죠? 해수니까 이제 이 인연이 자꾸 이렇게 여기서 간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쪽은
이런 쪽에 인연을 가지시는데, 보면은 이 관록이 뭐예요? 인유 이런 식이잖아요. 공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업을 하실 분은 아니죠. 아, 요게 이제 이거 붙어 있네요. 붙어 있으니까 이제 요 시절에 따라서 미대운 정도 가면은 좀 이제 미대운 정도 가면 되겠죠. 개미, 이모 이렇게 가니까 말년 가면은 좀 이제 그 직업 삼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직업 삼는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사촌 오빠도 역학 하시는 분인데, 왜 뭐 놀러 오시라 그러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대운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죠. 그렇죠? 정해대운에 어떻게 돼요? 정해대운에 잠시 만났는데 이 형이 가해졌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밖에 못 썼겠죠. 정해대운에 그렇죠? 정해대운 중에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정해대운 자체가요. 정해대운 자체가 폼은 나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 대운이에요. 그때 그러셨죠. 정해대운 중에. 정해대운이 이제 폼은 나고 뭐 그때 그 유명한 뭐 역술인 또 뭐 이런 분들 좀 내 나름대로도 또 좀 알려지고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 돈하고는 거리가 있는 대운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아무튼 뭐 한상질기님 대단한 여기 기술이 좋죠. 그렇죠. 기술이 빛나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그리고 인중병화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요? 직장에 포함이 돼서 써먹는 거죠. 인월의 병화니까 탁월한 기술이겠죠. 좋은 기술 가지셨네요. 뭐 일단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이게 역학 하셔가지고요. 역학 자체로 큰 돈을 버시기는 좀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신의 간지잖아요. 이 간지 자체가 사실 이제 돈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역학을 하시면 이제 심리적인 행복은 들어있는 간지죠. 저게 심리적인 행복. 저 가끔 서울 갑니다. 저 서울 가니까 뭐 나중에 또 혹시 제가 서울에서 공개 강좌 같은 거 할 일 있을 때 놀러 오시면 뵐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글쎄 이번에 이제 이번 주가 이번 주군요. 이번 주가 서울 강좌 마지막 강좌인데, 강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좀 이제 조율해 봐서 서울 쪽에 또 어떻게 인연이 되면 강좌를 열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수가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돈은 안 돼도 행복의 간지거든요. 행복.
우리 저 환상 즐기기님한테는 저게 행복하거든요. 역학이라는 것 자체를 함으로써 그냥 마음의 편안함 있죠.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이런 이제 역학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 합니까? 그냥 이런 얘기 하면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해수니까 이게 해수는 아까처럼 막 이렇게 자기가 품었다가 막 발산했다 이런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수잖아요, 수. 예. 수죠? 우리 저 사주 제가 용신 찾고 뭐라 그랬었는데 이분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